작성자는 자신이 지정한 시간에 딱 10초간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성의 사진이 공개되죠. 사진 속엔 남성의 벌거벗은 몸은 물론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몸캠을 유포한 가해자 여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나체 불법 촬영물이 80만 명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 뿌려졌습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올린 사람은 여성입니다. 충격적인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여성은 좋은 구경했다며 피해 남성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여성이 피해 남성과 아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저희 디스이즈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해자분의 현재 심경을 물어봤고요. 또 이 가해자들을 참교육하는 방법도 꼼꼼하고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료도 광고도 없는 저희 디스이즈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우선 사건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지난 22일 오전 8시 40분경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유명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시대는 현재 회원수 약 82만 명을 보유한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게시글의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거래처 남직원 몸캠봄. 게시글에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거래처 남직원의 몸캠을 봤다면서 해당 남성이 잘생겼다는 말까지 덧붙여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글의 말미엔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담으면서 관심을 끌기까지 합니다.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작성자는 피해 남성의 주요 부위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더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요. 댓글러들은 작성자의 의도에 넘어간 듯 벌떼같이 모여들며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법 몸캠 피싱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피해 남성에 대한 도덕적인 시선조차도 정말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상을 갖고 있는 작성자가 부럽다, 같이 보자, 나도 보자, 줄 서 본다, 재밌었겠다, 제발 공유해달라. 여성 누리꾼들만의 은어를 써가면서 온갖 성희롱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 대부분 여성들로 추정됩니다. 결국 작성자는 자신이 지정한 시간에 딱 10초간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남성의 사진이 공개되죠. 사진 속엔 남성의 벌거벗은 몸은 물론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비로소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본 댓글러들은 자신들이 승자라고까지 칭합니다. 또 다른 댓글러들은요, 해당 사진을 저장했다며 3차, 4차 피해를 예고하기도 하죠. 그 어떤 댓글에서도 죄의식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피해 남성이 어떤 경위로 몸캠 피싱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성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다 벌어진 피해일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성은 이미 불법 촬영물이 유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크나큰 대가를 치른 상황입니다. 저는 저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붉게 달아오는 눈들이 연상됐습니다. 모니터와 휴대폰의 화면에 비친 어느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무대 위에 서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피해 남성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남성의 몸을 가리고 있는 그 커튼을 어서 치우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습들 말이죠. 관음증에 이성이 마비돼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 남성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 남성이 어렵게 저희 디스이즈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피해자분의 보호를 위해서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기 싫어지네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막합니다. 얼른 끝내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피해 남성이 직접 밝힌 사건 경위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몸캠 피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몸캠 피싱이 뭐냐?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주기를 거절하자 피싱범은 피해자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뿌린 거죠.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 피싱범이 만든 카톡방에 초대돼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보게 된 거래처 직원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에게 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B씨는 피해자의 영상을 보고 이 사실을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올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참교육 시간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B씨와 공유한 A씨, N번방 방지법 아시죠 여러분? 이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조주빈에겐 징역 42년이 선고됐고요.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몸캠을 유포한 가해자 여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가해자는 이 촬영물을 두 번째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공유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지, 저장, 시청한 것뿐만 아니라 반포까지 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제4항을 둘 다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는 이걸 캡처하여서 인터넷에 업로드까지 하였고 역시 소지, 저장, 시청 그리고 반포까지 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가해자는 인터넷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해자보다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입니다. 다운받아도 문제, 갖고 있어도 문제, 봐도 문제, 주변에 뿌려도 문제인데 B씨는 자신의 게시물에 분명 몸캠 영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A씨와 B씨만 처벌받기는 좀 많이 서운하죠. 저 몸캠 영상을 함께 보고 또 저장까지 했다는 분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두 번째 가해자가 처음부터 업로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업로드 요청이 있음에 따라서 비로소 업로드하기로 마음먹고 업로드를 하였기 때문에 촬영물의 공유를 요청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정신이 든 가해자들이 부랴부랴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해도 참교육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N번방 방지법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었던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에 대한 죄 역시 신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국민 누구라도 고발을 해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여부가 합의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지만요.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피싱에 당한 거긴 하지만 스스로 찍은 거 아니냐,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이미 찍힌 영상을 뿌린 것도 죄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불법 촬영물 반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몸캠을 피싱범이 촬영한 것인지 혹은 피해자가 촬영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련 없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불법 촬영 영상은 저장해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해당 카페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 네티즌이 어떤 남성의 나체 사진을 올리면서 성희롱을 하죠. 역시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노출했습니다. 2021년 1월 또 다른 남성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또 성희롱을 하죠. 두 달 뒤 2021년 3월 남자친구의 주요 부위를 평가하겠다며 본인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신체 사진을 공개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1년 9월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남성의 주요 부위가 보인다며 사진을 찍어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석 달 후인 지난 연말 2021년 12월에는 어떤 여성이 한 남성의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에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 가지를 보여달라는 말이 올라옵니다. 이후 비밀 댓글이 달리고 그 밑에는 와 미쳤다 라는 댓글이 또 올라오죠. 역시 남성 신체 사진이 공유된 정황이 짐작됩니다. 모두 같은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정도면 상습범이죠. 남성 피해자가 벌써 몇 명인가요? 만약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어땠겠냐?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넘어갔겠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지난 N번방 사건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었죠.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요, 이 여성 가해자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걸 보는 남성분들이 조주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남성, 여성을 떠나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흔적을 지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이 나온 거고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처벌은요, 결국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일이죠. 피해자의 상처는 씻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직장도 그만둘 예정이고 살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합니다.
요즘 익명에 숨어 글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삭제하고 튀는 무책임한 범죄가 많습니다. 의도는 가벼운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글이 칼이 되어 피해자 가슴에 꽂힐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 해도 글을 올릴 때 내가 피해자라면 어떨지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포털 다음과 여성시대도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시대, 많은 여성들이 신분증까지 인증하고 가입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장이니만큼 정보 교류와 대나무숲 역할도 하고 커뮤니티로서 긍정적인 효과도 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성들의 소통이 장애된 만큼 온라인 질서를 더럽히는 불법 행위는 자체적으로 좀 제한하거나 거르는 조치 정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런 가해자, 이런 처벌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최후의 장치여야 한다. 법으로 처벌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게 제가 법적 처벌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각심 그리고 재발 방지. 제 맘 아시죠, 여러분? 네, 오늘 디스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건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